영어 문장의 8R은 맨 첫 번째 단어를 어떤 걸로 치고 가느냐, 이게 영어 문장의 퀄리티를 거의 다 결정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리도록 강조하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오랜 세월 영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거는 문장을 외우고 뭘 하고 듣고 해도 이상하게 스피킹 할 때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그게 제일 저를 짜증나게 했죠. 내가 내뱉은 문장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앤드류하고 뭔가 다른 느낌, 동일한 표현을 전달한다든지, 그거를 뭐 10년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 근데 그 답은 저 역시나 큰 틀을 못 잡고 계속 지엽적인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개별 단어들을 put together, 조합해서 네이티브의 어순이나 네이티브의 표현 방식대로 제가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영어가 한국어와 어순이라든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집요하게 알아야 돼. 집요하게 모르면은 적어도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스피킹 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오늘 다 얽을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어의 차이예요. 주어의 차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귀결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동일한 표현, 동일한 뜻을 가진 문장 두 개가 한국어하고 영어가 주어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두 번째, 이건 다른 데서도 많이 접했던 말일 수 있는데, 한국어는 컨텍스트, 즉 맥락 의존도가 매우 높은 언어예요. 따라서 주어가 과감하게 생략되어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저거 해! 주어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주어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 주어이건, 사물 주어이건, 상황 주어이건, 동명사 주어이건, 지시대명사이건 거의 다 주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에 저하고 원어민하고 이제 콘텐츠 작업하다가 저한테 오늘 좀 일찍 마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왜? 하니까 서울역에 기차 6시 반에 예매해놔서 아내분하고 어디 가야 된대요. 그래서 좀 일찍 마쳐야 저녁 먹을 시간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가 다르다는 거를 선명하게 이렇게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한국 사람에게 영자가라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 오늘 좀 일찍 마치면 so I can have dinner. 사람 주어로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어민은 저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일찍 마치면 that will give me enough time to have dinn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죠. 그런데 지시대명사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어 문장의 8R은 맨 첫 번째 단어를 어떤 걸로 치고 가느냐, 이게 영어 문장의 퀄리티를 거의 다 결정지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리도록 강조하고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죠. 이게 이제 한국 학습자들, 특히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한 거부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칭대명사라는 말, 시시대명사, 동명사 주어,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주어가 영어에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 앞문장 전체를 that으로 받아가지고 that will give me enough time to do something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해석은 되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이거 할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recognize의 문제와도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건 영어 동화를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으면은 나 알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넘어가는 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들으면 알겠는데 내가 네이티브와 직접 컨버세이션을 할 때 그 표현을 못 쓰더라. recognize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결론이 나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들었을 때 나는 알아들으니까 이 문장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A라는 학습자하고 B라는 학습자에게 제가 이 말을 해도 A라는 학습자들은 이거를 빨리 깨우쳐는 사람이 있어요. 스피킹을 잘하려면은 이런 것을 굉장히 선명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느낌 오시나요?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주어를 잡을 때의 주요한 특징이 핵심 정보가 주어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어를 볼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골치 아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너무 달라. 나 영어 잘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이렇게 단념하는 사람이 있고, 점점 재밌는데 영어식 문장 엄청 세련됐는데 나 할래.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후자의 길을 가자는 거거든요. 영어의 주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그 경리단길 쪽에 잘 안 오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친했던 분이 오늘 웬일로 경리단길에 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오늘 오시게 됐어요? 이러면 영어는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주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장의 첫 스타트가 why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이 당신을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what brings you over to my neighborhood today 이렇게 표현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그런 류의 표현만 집중적으로 해서 외우면 그뿐이야 라고 생각해서 많이 외워도 좋고요. 그게 바로 익스포저예요. 노출 빈도를 높이는 학습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학습자들마다 성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분석적인 학습을 하는 것이 조금 안 맞는 사람은 노출 빈도를 높여야 돼. 분석적인 걸 좀 좋아하고 영어 공부 자체에 좀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이런 학습이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what이 결국에는 문장의 스타트가 된 것이죠. 무엇이 당신을 오늘 우리 동네로 데려갔냐는 말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why 이렇게 해버리면은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왔어요?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이런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모아서 한번 쭉 영어식 사고를 기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쓴 책이나 인강이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의 접근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영어의 어려움을 겪는 그거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도 그대로 다 느껴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제가 극복했던 그런 방법들,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쭉쭉 말의 형태건 글의 형태건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특히 스피킹과 작문을 잘할 수 있는 DNA를 키워주고 IQ를 높여주는 그 학습이에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문장이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일찍 마치면은 밥 먹을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하는 그 문장은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That will give me enough time to have dinner.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된다는 그 주어 잡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소를 좀 시켜놓는, 즉 근본적인 세팅값을 확립해놓고 지엽적인 표현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